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강 사전자료 문제 풀인데 문제 푸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뭐 짧다 길다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뭐 문제 접근하는 방법이나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선택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요거는 몇 월 몇 주 차에 강독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써서 그 자료를 찾아서 복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진도표도 다 나와 있지만 1번 문제 보면 한유의 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1, 2월 3주차에 강독을 했어요. 따로 강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事故无贵无贱无长无少道之所存是之所存也이렇게 했을 때 백화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백화해석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오냐 구로 나오냐 그 차이인데 분명히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 물었을까? 왜 다른 문장 많은데 왜 이걸 물어봤을까?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우꼬이, 우젠, 우장, 우상 나왔잖아요. 일단 우가 나오면 누구 없다 일 수 있고 하나는 부여,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의 뜻이 아니라 오론도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오론, 还是뭐뭐뭐뭐 물론, 还是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에요. 그러면 먹건 도가 있으면 내 스승이 거기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나왔을 때는요. 뒤에 2가지 이상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물론 地位高 끝 이러면 오문이에요. 물론 地位高还是低 无论年龄大还是小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선택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가 나오면 3가지 하나는 없다, 무여, 우론 내지는 불론 요 3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는요 승이승, 이위라고 했는데 같은 구에서 같은 글자가 나오면 같은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앞에 있는 성은 성인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성, 성이 성 할 때 뒤에는 성. 성인은 더 성스러워지고 바보는 더 우매해진다 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위는 위련이고 뒤에 있는 위는 위笨, 위촌 이런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포인트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백이송 보도록 합니다. 한유의 백이송은요 2021년도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만 할까요? 요거는 이제 기출이기 때문에 지금 막 꼼꼼하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기만 할 거예요. 21년이면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싱싱한 문제입니다. A에서 A가 소문자 A가 가리키는 대상 고르라고 했었고 소문자 B의 행위에 속하는 사음절 사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A에서 찾아야지 B에서 찾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쵸? 소문자 A가 뭐냐? 쥔이 누구냐? 쥔. 그 다음에 B의 이 사람들이 행위에 속하는 거를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A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현대한어로 C를 백화해석하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꼭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C는 뭐였냐면은 C가 어디 갔냐? 요때 딱 요렇게 짧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B에서 한유가 백이를 칭송한 사음절의 단어나 구를 B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B에서. 백이의 행동을 칭송한 사음절사 B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4점짜리가 4문제로 들어가서 보통은 뭐 3문제, 뭐 4문제
어떨 때 뭐 두 문제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풀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천에 사기 백이열전 나왔네요. 열전 나왔죠? 그러면 지금 사마천 사기 백이열전, 열전은 자주 나와요. 열전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봉기보다 더 자주 나와요. 그죠? 열전 나오면 되게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월항 9,000세가도 내지만 열전도 자주 내거든요. 백이열전도 예전에 연습을 했었고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A가 누군지 대상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대상이니까 자 찾아보자. 그러니까 서백도 나오고 뭐 무왕도 나왔다가 설마 묵주가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문왕도 나왔다가 똥파쪼가 나란지 사람인지 뭐 백이숙제도 이름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객관식은 아니지만 객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지가 많은 객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고대 언어 배우다 보면 군 나왔을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었죠. 군이 나오면요 임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부르는 말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사마천에 백이열전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말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보니까 신우로서 뭐 한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신하가 누구를 시한다? 왠지 이 동사는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왼쪽을 보니까 살해하다 할 때 살자가 있으니까 신하가 누구를 죽이면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왕을 죽이는 것 같으니까 이건 남편도 아니고 그대도 아니고 임금인 것 같아. 그러면 이 중에서 임금이 누구냐? 들어보니까 문왕도 왕이었고 무왕도 왕이었는데 누구를 찾지?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푸는 건데 보세요. 하은주 해가지고 은나라 마지막 왕이 주왕이에요. 이 주왕이거든요. 근데 나라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 무왕이 아버지 문왕이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 자신의 임금을 정벌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혁명 반란인 거죠. 그쵸? 왕을 갖다 무찌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백이숙제의 태도는 뭐냐면 신하로서 어떻게 왕을 죽이러 가냐 반대예요. 근데 천하 백성들은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하도 괴롭히니까 하도 달기라는 여자하고 주지웅님 하면서 부패하고 뭐 사치 향락을 부리니까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근데 백이숙제는 이 사람들 출신이 고죽군의 두 아들, 고죽군 누구예요? 작은 나라지만 나라예요. 왕의 왕자들이거든요. 충신불사의 군이나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하가 왕을 죽여? 말도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무왕이 묵주식구서는 문왕 이름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주왕을 정벌한다 그러면 주가 나라가 아니라 왕이라는 걸 인지를 해야 이 군이 주왕이라는 걸 알아서 저 사람을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누굴까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배경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면은 그냥 중국어로 그냥 번역하고 뭐 독해하고 이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도 중요한데 배경지식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백이숙제 행동을 말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는 백이열전이고요. 뒤에 있는 거 당나라 한유의 백이송이거든요. 같은 인물을 소재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의 행동이 나오는데 분명히 백이숙제가 말을 두드리면서 말했다며 가난하여 말했다며 그러니까 말을 두드린다는 게 똑똑똑 이게 아니라 말끈 잡아 하면서 안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지나지 않는데 깡꺼에 이른다. 깡꺼라는 건 전쟁이죠. 전쟁이 일으키다니 이게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신하된 자로서 임금을 죽이니까 이게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행동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비의 행동을 사음절로 쓰래. 그러면은 위에까지 썼다? 그러면은 르처럼 보이긴 하지만 요거까지 썼다? 그러면 그냥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확 틀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답을 쓸 때 음절수 제한 두면 확실히 그걸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오음절하면 그래도 뭐 대충 맞게 해주지 않을까? 그거는 채점 기준에 따라 다른데 할 말이 없어. 틀렸다고 해도. 그러니까 글자수 지키라면 지켜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번역하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번역하라고 하면 의도가 있다. 왜 번역하라고 했을까? 이건 뭐냐? 이 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쥐는 무슨 뜻이에요? 치욕스럽다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고전산문에서 형용사인데 동사로 쓰이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의동요법이라고 했잖아. 그걸 번역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왜냐? 고전사문을 공부 안 하면 그 해석을 못 해요. 왜냐? 치욕스럽다, 먹다, 곡식, 뭔 말이야? 연결이 안 되잖아. 이건 뭐냐? 그 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다, 생각하다, 느끼다. 이렇게 의동용법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연습만 안 하면 이걸 어떻게 동사로 번역을 해? 안 돼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또 하나, 이 지라고 하는 게 문맥상, 물론 타면다 뭐 해도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조금 고급지게 이 타가 뭐냐? 주나라의 곡식 내가 창피해서 못 먹겠다. 왜? 은나라 왕 죽이고 주나라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인한 짓을 했으니까 난 주나라의 곡식 안 먹겠다 하고서는 어때요? 백이 같은 숙제 같은 사람 굶어 죽는다라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번역하라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답인데 认为吃粥的 이렇게 풀어줬죠. 주나라 곡식을 먹는 것을 시우치더 한 거라고 풀어주던가 내지는 무엇으로 웨이츠라고 여기다 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 什么什么 웨이츠 치욕으로 여기다 느끼다 생각하다라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형용사인데 의동용법으로 우리 왜 서시 나왔을 때 메이즈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다 라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중국어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문장 길게 주고 번역해봐요 했는데 요즘에는 구를 많이 줘요. 대신에 구를 준다고 해서 짧게만 연습하지 말고 기왕이면 문장으로 연습하다 짧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연습 반드시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유가 그 백이의 행동을 칭찬한 이것도 사음절 넣고 쓰라고 했잖아요. 찾아서. 이거는 A에서 찾아 쓰라고 했어요. B에서 찾아 쓰라고 했잖아요. B였잖아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 우리 이거 한유 백이송 읽다 보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특립 독행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 백이 숙제 같은 사람 절개, 내 의지를 꺾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동하는 그런 사람 특립독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고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꾸 하다 보면 얘밖에 없어.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도 중요하고 배경지식도 중요하고 한번 읽었었던 작품 내지는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한유 백이송 예전에는 늘 봤었는데 지금 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엔 다시 재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기출 파악할 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까 나 이런 거 위주로 봐야겠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백이가 A 할 수 있는 일을 있었던 이유를 찾아쓰라. 이거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는지 문제 위주로 낸 건데요. 그 다음에 B, C, D, F에서 백이의 행동에 부합하는 거 한번 골라봐라.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特立独行이라고 해서 특립독행이라고 하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랬죠? 자신의 지조를 꺾지 않고 다른 사람 유행에 다른 사람이 한다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행동 그게 특립독행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뭐냐? 有独立见解和操守而不随波逐流 요게 특립독행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응용도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런의 어부사가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그러면 어부하고 구런의 인생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러한 특립독행은 어부의 인생관이에요? 구런의 인생관이에요? 구런이에요, 구런. 그쵸? 근데 어부 같은 경우에는 마침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나왔었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사마천의 보이만서 배웠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사마천이 궁영당하고 나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천의 인생관 아니지만 딱 그 부분에서는 어부 같은 인생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야 내가 사니까. 안 그러면 나 힘들어서 못 사니까. 그것만은 어부의 인생관하고 부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특립독행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사자성어고요. 그 다음 12이라고 해서 의로움에 적합한지. 이때 시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 시. 가다 아니고 맞다, 의로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만 있을 뿐입니다. 不顾人之是非,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비를 내가 부구하는 거예요. 그 돌보지 않다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뭐라? 接豪杰之士라는 거는 호걸지사. 뭐 호걸지사들의 행동은 어떤가? 신도독, 신다오두라고 해서 우리 보통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할 때 독자가 이독자 신다오두두. 그렇죠? 그다음 而自知明者也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분명히 잘 보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호걸지사들 어떤 사람이냐? 对儒道深信不疑. 도라고 하는 거는 독실하다라는 거. 되게 아주 신실하고 독실하고 그런 自知明自己对问题的认识十分清楚. 자기 스스로 잘 보아서 분명하게 잘 아는 거.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거죠. 그냥 一家非知立心而不惑者寡矣라고 해서 온 집안이 非知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非知할 때 非가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품사가 뭐 같아요? 동사 같죠? 동사로 온 집안이 그것을 비난하다 내지는 비판하다 아니라고 하다 라고 했으니까 비슷한 의미로 비핑, 非가 비난하다, 비평해도 리시란 거 힘써서 행해서 미혹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 별로 없어. 이런 사람이 천하에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로 말할 거? 한 나라, 한 집안도 그런데 한 나라, 한 주가 역시나 동사 똑같은 뜻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힘써서 행하면서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천하에 한 사람밖에 없었을 거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백이숙제 같은 사람 백이. 그 다음에 若知为举是非知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하고 비판을 했는데 힘써서 행하면서 미혹되지 않은 사람은 110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온 세상 영원히 이내 한 사람 일일 뿐이다. 什么什么罢了而已라고 했죠. 그 다음에 若 이때 若라고 하는 거는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뭐뭐처럼 백이 같은 사람은 穷天地 그러면 종대 하늘 땅 끝을 다해서 꺼는요 앞에 있는 종하고 의미가 비슷한데 글자가 다른 거예요. 어디로 계속되는 거 만세의 끝까지 而不顾者也 즉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칭찬하는 말이에요. 백이를 폄하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 영원히 온 세상 통틀어서 없다.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朝日月不足为明이라고 했어요. 일월 즉 해와 달도 밝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극칭찬입니다. 주泰山不足为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험준한 거. 뒤에 험준하다라는 형용사 뒤에 후가 있으면 위도 괜찮다고 했죠. 어떤 의미를 했죠? 비교. 뭐뭐보다 형용사하다. 즉 태산보다 험준해도 높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의 대명사. 우리 중국에 오악이 있으면 동악이 태산이에요. 태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성 쪽에 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태산에 올라가면은 태산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라산 높이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너무 당당하게 뭐 1947m, 1950m 좀 안 돼요. 태산은 1500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사실 높은데 그 태산 그 이미지가 엄청 높게 느껴져요. 사실 한라산보다 낮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국 사람은 태산 엄청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아무리 높아도 태산이 높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리 밝은 태양이나 달빛이라고 해도 그게 밝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백이숙제가 굉장히 빛난다라는 칭찬을 한유가 하고 있다. 외후 TNT 부주 외롱이라고 해서 천지 그 넓은 하늘과 땅 그게 아무리 크고 거대하다 하더라도 그 지조 절개를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칭찬을 하고 있다. 땅 뭐뭐 할 때, 은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주나라가 흥할 때.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하, 은, 주 이 순서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은나라 망하고 주나라가 흥할 때 미자가 현했다. 그럼 미자가 그 유튜브 하는 미자가 아니라 미자개라고 해서 그 주나라한다. 은나라 마지막 왕 아까 주 나왔잖아요. 주왕의 이복 형이에요. 근데 주왕 아까 되게 못돼 처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여기 형은 미자는요 되게 현명한 시행년으로 알려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 抱继妻而去也라고 해서 제기를 안고 떠났대. 이 제기를 안고 떠났다는 행동은 뭐냐면은 조상을 내가 모시겠다. 그 다음 취라는 거 어디에 가다가 아니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왕, 주공, 성이해라는 거는 성스러운 인물들, 천하의 현사들이 따랐죠. 천하의 제후들이 왕공지 그를 공격하는데 未尝有非之者也라고 해서 일찍이 비난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 페이라는 것도 비평, 아까 나왔던 그 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나라, 무왕, 문왕, 주공 이런 사람들은요 다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오히려 은나라 마지막 주왕은 음탕하고 부패한 왕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백성들이 다들 오 잘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백이숙제 같은 사람, 저 백이숙제는요 혼자서 이웨이부커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기는 다 생략이 됐지만 이웨이부커의 의미는 뭘까요? 풀어서 쓰면 만약에 문제로 함의가 뭐냐 백화로 써봐라. 그러면 认为王周公不应该伐纣. 그렇죠? 아까 나왔었잖아. 백이숙제 그 백이열전 할 때도 나왔잖아요. 주나란다. 은나라 주임금을 정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백이숙제.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유가 입장을 잘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유의 스탠스는 지금 백이숙제의 지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칭찬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21세기에 백이숙제라는 사람의 행동을 칭찬할까 비판할까 좀 갈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꽉 막혔지. 주나라 자꾸 은나라 주임금은요 되게 부패한 왕인데 그걸 엎어버리는 게 뭐가 잘못인데 무슨 뭐 인하지 못한다는 둥 효성스럽지 않다는 둥. 그래서 백이숙제를 중국에서는요 별로 지금 안 좋아해. 그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안 배운다는 말도 했었어요. 근데 한유랑 사마천은 하나같이 칭찬을 해놨어. 지금 역사평가가 좀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왜 악비 장군도 굉장히 막 애국지사로 했다가 지네는 죽일 놈 매국노 했다가 지금 지네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것처럼. 왜냐? 합리주의자였다. 왜냐? 그때 금나라 여진족 친다 해도 송나라는 힘이 없어서 져요. 그 화평을 주장하고 화해하자고 한 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스탠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은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천하가 쫑쩌했다. 그러면 뭐냐? 주나라를 주인으로 섬겼다. 그러면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게 뭐냐? 왕으로 섬긴 거예요. 주인으로 섬겼다 말 그대로. 天下宗主人,天下之人都以周为自己的宗主. 하은주 이렇게 되는 거. 하은주. 그렇죠? 여기에서 말했을 때 치부, 치여, 치월, 웨이자이라고 해서 어찌 뭘까요? 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이 말은 뭐냐? 백이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내지는 자기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그런 행동을 했겠는가? 이 사람의 한 행동의 이유는 뭐냐? 바로바로 위에서 나왔던 아까 호걸지사들의 행동이 뭐랬죠? 신다오두 尔自知明也. 자신이 믿는 게 굉장히 독실하고 지조가 곧으면 내가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가치 판단이 분명하고 내 가치관이 있으니까 되고 안 되고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노선을 정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선비라고 하는 자는요, 무릇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自以为有余, 남음이 있다고 생각해. 우쭐우쭐. 근데 한 사람이 凡人举之, 이때 쥐는 뭘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쥐에 대비되는 동사 하나가 뭘까? 위에 나왔던 유. 그렇죠? 칭찬하면 우쭐우쭐. 그럼 칭찬의 반대가 뭘까? 저지하고 못하게 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막 혼내거나 하면 내가 아닌가 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F 저 두페이성은 얼自是如此라고 해서 저라는 거, 이 저라는 건 뭐냐? 여기서는 저 사람 지시 대사예요. 그럼 저거는 여기서 먼 거니까 여기서는 백이만이 오로지 이 사람만이 성인이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가 믿다,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무릇 성인은요, 나의万世之标准也 라고 해서 만세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그래서 나 한유는 이렇게 말한다. 백이 같은 사람은요, 특립 독행한 사람이고 하늘 땅 영원히 자기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뭐 신경 쓰지 않는 거, 주변의 평가 신경 쓰지 않고, 비록 그러하기는 하지만 웨이 아츠, 잘 보세요. 웨이 아츠라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미자 나왔잖아. 유튜브 하는 미자 말고라고 했잖아. 그건 사람 이름인 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없다라는 뜻. 이거는요, 잘 안 나오지만 암기를 하셔야지 해석이 돼요, 다음번에. 뭔 뜻이었지? 없다. 그러면 웨이알즈는 뭐냐?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냐? 백이 숙제. 백이 숙제가 없다면 乱臣贼子皆继为后世矣 라고 해서 난신, 그 다음에 도둑놈들이 후세에 나왔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이 숙제 같은 지조가 올곧은 사람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뭐 반란, 뭐 왕 뒤집어 엎어 이런 사람들만 나왔다면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사실 원문에서는 신도독, 알쯔즈밍, 요거를 골라서 찾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백이의 행동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에 있던 F, 성인이 아닌데도 이럴 수 있었던 거, 백이의 행동에 부합하는 거, 요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한유의 원성. 첫 시간부터 되게 어려운 것만. 원성. 5성 중에 하나. 그렇죠? 우리 배웠던 게 뭐였죠? 원도. 원기, 원도, 뭐 원도, 원 시리즈 있었잖아요. 원도는 시험에 나왔었고 원성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요거는 강독을 안 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해 위주로 보세요. 이 글 자체가 많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한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현대한어로 밑줄 친 부분에 그 견해가 어떤지 한번 정리해서 써봐라. 그 다음에 아래에서 그 학급 관리할 때 교훈을 한번, 여러분이 얻은 교훈을 한번 써봐라.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 위주로 펼쳐내는 문제입니다.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연습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요. 내용 보시면 성이라고 하는 거, 이때 성 동그라미 해두시고 뒤에 나와 있는 정을 동그라미 해두세요. 우리 보통 그 사람의 성정이 뭐뭐하여, 옛날 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성은요, 갖고 태어나는 거. 감정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외부 사물에 접촉하면서 생기는 거. 다시 정립. 인성은 갖고 태어난 거. 인성은 안 바뀐다고 보죠. 정이라는, 감정이라는 거 후천적으로 외부 자극, 사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거. 성정은 다르다. 그 다음에 아까 인성이라고 하는 말 했었잖아요. 이게 인성 내지는 본성은 갖고 태어나는 거랬죠. 한유는 뭐라고 했냐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성을 표현하는 데는 5가지가 있고, 그 다음 감정을 빙이라고 하는데 등급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때 7가지 형태로 나눈대. 즉 인성 3가지, 표현하는 것은 5가지, 감정의 등급 3가지, 감정 표현하는 방법은 7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본성 내지는 인성은 한유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상중하 이렇게 3종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상품의 인성은 뭐냐? 순수한 선일 뿐이다. 오로지 지극한 선. 중은 뭐냐? 이거 제일 중요해요. 중이 뭐냐? 중다얼 상下也. 중요해요. 중은요, 위나 아래로 옮겨갈 수 있대요. 다시 말해 상품이나 하품의 인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중품의 인성이에요. 그럼 하품은 뭐냐? 인성은 최악, 악.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성이 상품, 중품, 하품 중에서 상과 하는요, 선과 악이고, 그냥 얘네는 고정불변, 안 바뀌는 애들. 근데 중품을 갖고 있으면 잘 계도를 하면 이 중품의 인성은 상품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 하품, 악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한유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계속 보면 본성이 상품인 사람은요, 뭐 위주래요? 덕 위주래, 덕.
다른 네 덕과 통한대요. 그 다음 봄성이 중품인 사람은요, 어떤 덕에 부족하거나 미배되거나 다른 사덕과도 섞여 있어서 순수하지 않고, 본성이 하품인 자는 덕을 완전히 위배하고 사덕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맨 위에 상품하고 하품 빼고 중간은요, 뭔가 이렇게 섞일 수 있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보충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싱지위징 시지핀이라고 해서요. 인성이 감정에 주는 영향은 등급을 봐야 되는데 감정의 등급은요. 상품, 중품, 하품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의 감정을 한유는 이렇게 나와요. 7가지. 어떻게? 희, 노, 애, 구. 구라는 건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애, 악, 욕. 이렇게 7가지로 나눴대요. 상품의 감정 7가지 감정에 대해서 똥을 조지종 적당한 정도로 통제를 한대요. 상품은. 근데 중품은요. 감정 7가지 감정 7정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초과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 막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뭐가 좀 두려움이 없기도 하고 아무튼 왔다 갔다 해요. 부족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중품에 있는 어떤 감정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력이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오한다요. 그거 지중적 중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요. 어때요? 없어요. 없거나 어떻게 한대요? 과도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서 감정이 인성해주는 영향도 등급을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자는 뭘 주장했다?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한나라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선 상혼론이라는 거는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인성은 선했다가 악해지기도 하고 처음에 악했다가 선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인성이 처음에 선악에 혼재했다가 나중에 선악을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은 모두 한유가 봤을 때는 중품을 언급을 했을 뿐 상품과 하품을 빠뜨린 거라고 한유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얻게 되면 2가지, 그 밖에 2가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거를 좀 보고서는 그냥 해설 보시면서 다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를 보시면서 답안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양우의 성선, 성악 섞여 있는 성혼론에 대해서 한유는 다 본렌통, 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의심, 그 다음에 비판의 입장을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급을 운영할 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중요한 거 이따오치 하면 안 된다. 이따오치는 뭐죠?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은 다 다르니까 좀 아이들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鼓励优秀生, 指导中等生, 关爱渐差生이라고 해서 잘한 아이는 격려하고 중간 아이들은 잘 지도를 끌어줘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고 잘 떨어지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4글자로 인재시교라는 말 하죠. 시험에도 나왔었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논어에 나온 말. 인재시교라는 말은 그 사람에 맞게 교육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쓰는 용어는 맞춤식 교육.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면접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인재시교나 맞춤식 교육은요. 여러분이 면접할 때도 그렇고 1차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면접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시교도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 요즘에 되게 성격도 다양하고 뭐 예민한 애도 있고 뭐 다양하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애도 있고 재능이 다 다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사가 되어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지 않고 인재시교하겠다라는 말을 어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좀 어려웠지만 요거 그냥 정리만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4번 왕한석의 유포선상기
보시면 요걸도요 여러분 그냥 이해 위주로 보세요. 크게 다 중요하진 않고요. 왕한석의 기행문이에요. 근데 뭘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번역하라, 이게 의미가 뭐냐, 여러분 고문 독해 능력을 보고자 낸 문제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는 왕한석이겠죠. 여기서부터가 아니지. 맨 처음에 지하 빈황有权测出而既有者慎重所谓前动也라고 해서 풍경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평탄해지고 샘물이 옆으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기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를 뭐라고 하는가? 앞동굴, 앞구멍. 그러면 앞구멍이 있으니까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뒷동이에요. 허우동 나왔죠. 그게 뭐냐? 산에 오륙리를 가다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쉐, 여란. 안에 들어가니까 추워. 그 다음 깊이를 물어봤더니 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뿌넝종이에요. 끝까지 가본 적이 없대. 거기를 허우동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나는 왕한석입니다. 4명이 용허이루 불을 안고 갔대.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인데 어떻게 불을 안고 들어가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는 횃불, 등불 같은 거겠죠? 안 가지고 들어갔는데 안으로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그게 보이기가 점점 그 다음에 지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지는 딱 생각나는 이음절이 뭐밖에 없어요? 지과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과의 어감이 뭐냐면 이상해. 인물감 느껴져. 이상해. 이건데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행문, 동굴 가서 이상해가 아니라 기묘해, 지묘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지라고 해도 이상해를 지과가 아니라 지묘로 써줘야 조금 더 원문의 의미에 가깝고요. 그 다음 여당을위추저라고 해서 약간 게을러졌다는 거, 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가지 않으면 후어지해진이라는 건 불이 곧 꺼집니다. 동굴 깊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하는데 불이 꺼지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깜깜하면. 빨리 나가야 된다. 수위지주이주. 그래서 마침내 그와 더불어서 다 같이 나왔던 거죠. 동굴 바깥으로. 까 위소지. 우리가 도착한 데가 비하여者상不能十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 비해서 10의 1도 안 됐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좌우를 보니까 라이얼 지지저 이샤. 여기 와서 뭔가 이렇게 글씨 적어놓고 간 사람이 이미 적더라. 사람이 별로 안 와닿는 곳 같았다. 가이 지요신 그 깊이에 대해서 저 지지 여자 샤오이 아마도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이 더 적을 것 같다. 뭔가 낙서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방시시 이때 바이오로 이때 위즈리 상주이루 나의 힘이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호 상주이밍예 횃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밝았는데 지추 우리가 이미 동물 바깥으로 나오니까 저 후어지오지 위주저라고 해서 이때 지우라고 하는 거는 원망하다 동사. 우리 원망하다를 동사로 뭐라고 그러죠? 만유에 써보세요. 만유에 다음에 비너 그대로 나와도 돼요. 누구를 원망했다? 동굴 바깥으로 빨리 나가요. 불 꺼져요. 했던 사람은 원망을 했는데 而为会其随之而不得及夫由之乐也라고 해서 나는 역시나 후회가 됐다. 그 사람을 쫓아 들어가서 끝까지 놀지 못한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게 못내 후회가 된 거. 한번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볼 거. 그래서 나는 탄식하여 말한다. 그 다음부터 왠지 종료한 것 같죠? 옛날 사람은 古人之关于天地山川 천지, 산천, 초목, 그 다음 짐승과 벌레, 금수, 鸟兽 往往有的 얻은 바가 있다. 종종 以其求思之生而无不在也.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 때문에 얻은 거다? 그 사람이 생각을 추구해요. 생각을 어떻게? 깊게 추구해요. 그래서 있는 바가 없지 아니하다.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얻은 거다.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내가 얻은 바가 있는 거다. 是因为他们探究思考深邃而且广泛
즉 그 사람들이 뭔가 탐구하고 추구하고 끝까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얻었던 거다. 무릇 이이진이라고 했는데 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오랑캐 이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평탄하다, 땅이 빙탄하다. 평탄하면서 가까운데 여우저종 이런 데 좀 편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에 대립되는 말이 뒤에 셴 그러니까 험준하면서도 찐이 아니라 먼 데는요. 가본 사람이 별로 없죠. 而是之其伟 그러니까 세상에 지외는 뭐의 준말일까요? 기묘하고 외이라는 거는 웅장하고 멋진 거. 지금 유람기니까 지묘하고雄伟한 거. 그 다음 꾸이과이는 아름답고 기이하고 독특한 거. 기이하고 독특하다라는 걸 이음절로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지터라고 하죠. 지터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지터. 非常之观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는 非常好의 非常인데 근데 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비상지관이라는 게 뭘까? 보통이 아닌 경관. 그럼 보통이 아닌 경관이라는 게 뭘까? 非同寻常的景观.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광경과 다른 경관. 常在离显远 그런 게 어디 있는가? 앞에 뭐가 나왔잖아요. 显以远 나왔잖아요. 이이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显以远에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경관들이 숨어 있는데 而人之所罕之焉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가본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리하여서 非有志者不能至也 뜻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이런 데를 갈 수가 없다. 뜻이 있는데 不随意之也라고 해서 따라가서 멈추지 않으면 그러나 力不足者 힘이 부족한 자도 역시 갈 수 없다. 즉 따라가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멈추는 거는 지금 불 꺼져요 나가요 그러면은 따라간 사람, 멈춘 사람이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 아유 힘 빠져 나가자 한 사람도 역시나 이런 경관을 못 봐요. 어디에? 非常之观 구경을 못 해요. 근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있어, 체력도 있어. 而又不随以待 그런데 남을 따라하지 않고 나태하지도 않아. 至于幽暗昏昏而不以相知라고 했어요. 어둡고 깊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호하고 잘 모르는 그런 데 가는 사람. 그래서 샹즈라고 했는데 이때 샹은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품사가 뭐 같아요? 동사 같죠. 근데 동사인데 많이 봤던 그런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조하다, 돕다. 이 문장의 의미는 뜻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有了这气比体力也不盲从别人有所懈怠但到了那幽深昏暗而使人感到模糊迷惑的地方却没有必要的物件来支持也不能到达 즉 뜻은 있고 체력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해태하는 바가 있지도 않아. 하지만 아주 깊은 곳에 가가지고 막 이런 데 갔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안 오면 횃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제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줘야 내가 정말 남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경관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유포선산 할 때서 가서 구경 갈 때는 이런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몇 가지가 빠졌던 거죠. 란리주이지옌이라고 해서 그러나 힘이 충분한데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가봤어요. 근데 위人为可击而在即为有悔 자신한테 이미 후회가 있다. 다른 사람의 우스갯거리가 되다. 既无智也而不能智者可以无悔也其孰能击之乎 此위之所得也 일단 B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내가 깨달은 바다라고 했는데 뭘 깨달았는지 앞에 게 해석이 돼야 깨달은 걸 알 거 아니에요. 앞에 게 무슨 말이냐? 力量足以达到目的 근데 힘은 충분한데 해내지는 못했어요. 未能达到在别人看来是可以绩效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했으니까 비웃을 수는 있죠.
在自己来说也是有所悔恨的. 내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기도 후회하는 바가 있긴 하겠죠. 尽了自己的主观努力而未能达到达 자신의 주관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노력을 했는데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便可以无所悔恨. 그러면은 후회가 없어.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뭐 잘 싸웠지만 졌다. 하지만 나는 후회는 없다. 왜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这难道谁能讥笑吗? 누가 이거 보고서는 비웃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말은 뭐죠? 아무도 이런 행동을 보고 비웃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내가 요번에 느낀 수학 교훈이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왕한석의 교훈은 뭐냐? 왕한석은요, 힘이 있었지만, 즉, 횃불도 꺼진다 그랬고, 남을 따라 했어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남이 보지 못했던 경관을 봤던 건데, 사실은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 그러면은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남이 봐도 비웃을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남 따라서 하다가 내가 좋은 구경을 놓쳤다는 좀 후회가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답을 보시면 번역할 때 중요한 거 맨 끝에 나와 있는 지가 지과이보다는 지미화가 더 어울린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얻은 수학이 뭐냐 할 때도 좀 축약을 해서 써줘야 되는 거고, 이걸 그냥 번역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이다, 왕한석이 얻은 바,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게 내가 느낀 수학 교훈이다 라는 취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 홍루몽, 조설근의 홍루몽, 이것도 한 번도 강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볼 건데, A 이유 써라, B의 함의를 써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삼국지연이 나왔기 때문에 홍루몽도 나와서 이제 뭐 해석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내봤습니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징화 웨이리어, 이때 웨이리어라는 거는 끝나지도 않았다, 안 끝났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후제 이걸 어포, 망망走来, 할머니가 급히 서둘러서 들어와서 말하기를 这是哪里说起, 이때 나리는 입구자 없어도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나나 통했어요. 해석할 때 나리 쇼치가 나리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 金川儿姑娘好好的头颈死了. 여기서 금천아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마침 금천아 할 때 천자 배웠죠.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팔찌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镯子라고 하죠. 镯子. 금천아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홍루몽은 대충 아실 때 홍루몽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가복이잖아요. 가복 엄마가 왕부인을 옛날에는 왜 부잣집에 보면은 방마다 지키는 시녀들이 몇 명씩 있어요. 가복도 이 사람 챙겨 옷 입히고 세수하고 뭐하고 잠자리 해주고 잠자리 봐주고 청소해주는 시녀들이 몇 명씩 붙어 있는데, 왕부인의 시녀 중에 한 명이 금천아라는 시녀가 있는데, 가복이 되게 여성스러운 성격이거든. 엄마 방에 놀러 갔다가 엄마가 낮잠 주무시는데 금천아가 나이 또래예요. 어려요. 그래서 둘이 막 놀고 희롱하는데 왕부인이 그때 마침 깼어. 근데 아들하고 히덕거리니까 금천아를 때리고 욕하고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살을 한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야. 잘 있다가 우물에 빠져서, 하필이면 우물에 빠지면 그 우물물 못 먹겠네요. 그렇죠?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죠. 스빈이 듣고 나서, 이 스빈이 누구냐면은 가복의 시녀예요. 가복의 시녀. 후라이티어, 굉장히 놀라서 망원 서둘러 물었죠. 나가 진천을, 어떤 금천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那里还有两个金川儿呢? 거기에 2명 있나요? 금천아가. 就是太太屋里的, 이때太太가 가복 엄마 왕부인을 얘기를 합니다. 前人不知为什么撵出去, 이때 니엔이라고 하는 게 쫓아내다라는 뜻. 쫓다라는 거. 여러분 쫓다라는 말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赶走, 驱逐, 구축, 驱逐, 赶走, 撵出去, 쫓아냈어. 나가! 이래서 이제 혼나고 나서 자살한 거예요. 在家里哭天抹泪的
방에서 집에서 엉엉 울다가 눈물 콧물 닦다가 예, 또 뿌리회 다 이때 타라는 거 남자로 썼는데 여러분 홍루몽에서는 남자 여자 다 이타로 써요. 오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유반농이 시에서 여자타 만든 거지 이전에 이때는 여자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야 여자야 여기서는 谁知找不着他 누가 알았겠어요? 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못 찾을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는 찾을 줄 알았는데 才有打水的人说 여기서 打水 물 뜨는 사람이 那东南角上井里打水见一个尸首 시체 봤대. 그러니까 叫人打捞起来 이때 打捞는 건져 보니까 谁知道是他 금쳐나더라. 他们还只管乱着要救 막 구하려고 했는데 那里中用了呢 효과가 있었겠어요? 했더니 보채가 말하기를 이때 보채가 누구냐면은 설보채 팔보채 아니고 설보채 가복하고 정원한 사람 이 설보채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홍루몽 하면은 주인공 3인방 하면은 가복, 설보채, 임대옥 하잖아요. 설보채는요 왕부인의 친정 여동생의 딸 그러면 가복하고 설보채 관계는 뭐죠? 이종사촌이에요. 그쵸? 임대옥을 더 좋아하거든요. 가복하고 임대옥의 관계는 뭐냐면 가복의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그 뭐예요? 고모딸 사촌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쵸? 그렇게 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보채가 말하기를 보채는 성격이 되게 현명하게 나와요. 만약 홍루몽이 시험에 나왔다. 근데 보채가 등장한다. 보채는 항상 맞는 말만 하고 되게 착해요. 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복이 나왔다. 그러면 약간 동정하거나 나약한 모습. 임대옥이 나왔다. 맨날 질질 짜고 마음 다치고 상하고 이런 걸로 나와요. 보채가 말해요. 这也奇了行人听说点头赞叹 스빈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찬탄을 감탄해요. 像苏日同气 苏日가 평소에 우리 평소할 때 그 소자 평소에 동치라는 거는 동기 우리 보통 동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 같은 형제들 동기 知情 그런 것처럼 不觉流下泪来 보채가 이 말을 듣더니 그 말을 듣더니 왕부인한테 와요. 그러면 보채는 왕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시어머니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모예요 이모 그쵸? 这里行人自回去了 스빈이 돌아갔어. 이때 스빈 되게 자주 나오는데 가복 나오면 스빈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복 시녀들이 몇 명 있는데 스빈이 특별한 여자 가복이 처음으로 스빈이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무튼 스빈이가 나올 수도 있다. 보채가 뻐차이 이때 차이가 뭐냐면 그 비녀채라고도 하고 비녀차라고도 하고 영화 저는 안 봤는데 누구 최근 영화 중에 금능십이채인가 금능십이차인가 있지 않았나요? 여기에 금능 우리 배웠죠. 금능 나왔잖아요. 금능이 옛날에 도시인데 지금이 어디라고요? 남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금능십이차 금능십이채 어쨌거나 이 차라고 하는 게 비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왕부인 방에 와서 이제 야취 우원 우리 보통 야취 우성이란 말 하거든요. 우리는 쥐두새도 모르게 조용하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는 오리나 참새가 안 들린다는 거 조용하다. 独有王夫人在里间房内坐着垂泪 왕부인이 안쪽 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문제는 왜 울어? 왕부인이 왜 울어? 그럼 더 봐야 하는 거죠. 보채가 便不好提这事 그 말을 못 끝낸 거지. 왜냐면 왕부인을 모시던 시녀가 자살했으니까. 只得一旁坐下 한쪽에 앉아서 王夫人便问 니 나哪里来 어디에서 왔니? 이때 나란 거 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니? 어디 종의 의미예요. 보채가 말하기를 나 vien리来 왕夫人이 말하기를 정원에서 왔니? 근데 바오숑띠 봤냐? 바오숑띠가 가복이에요. 보채가 才到看见他了 보긴 했는데 穿着衣裳出去了 옷 입고 나가던데요. 不知哪里去 어디 가는지 몰라요. 왕夫人点头叹道你可知道一件奇事 이상한 일도 아니야. 金钏忽然投井死了 이건 사실. 금천아가 투신 자살했다. 우물에. 보채가 见说 보고 말하면서 怎么好好的投井 이제 본인이 말 꺼내기는 뭐 했는데 왕부인이 말하니까 이모가 말하니까
왜 잘 있다가 우물에 빠져 자살했대요? 这一期를 이상하죠? 왕부인이 말하기를 连日前日他把我一件东西弄坏了 내 물건 하나를 망쳐놨는데 망가뜨려놨는데 我一时生气 내가 갑자기 화가 나서 打了他两下子 내가 몇 번 때렸어 撵了下去 아까 撵了出去 했잖아요. 쫓아냈다. 물러나라고 나가라고 했죠. 我只说其他几天 그냥 나는 그냥 며칠 동안 화풀이만 했는데 还叫他上来 그리고 다시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谁知 누가 알았겠니 他这么气性 이때 치싱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脾气, 성질 그 성과를 어떻게 알았겠니 우리 치싱따라는 건 우리 보통 빛이 따라는 말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말은요. 우리 보통 성질, 성깔, 성미 우리 보통 그 사람 성깔이 좋아요라는 말 안 하잖아요. 성깔이 좀 고약해. 이럴 때 어감이 이래. 빛이 따라는 건 성깔이 좀 안 좋다라는 就头颈死了 이렇게 묵해가지고 성깔이 그래서 이렇게 우물에 투신 자살할 줄 누가 알았겠니? 岂不是我的罪过 내 죄가 아니겠니?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유를 대충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천아가 자살한 데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거 그걸 정리를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宝钗笑道 인양이라고 하는 이유 이모니까 银阳是慈善人 착한 분이고 固然是这么想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据我看来 제가 보기에 他并不是赌气投井 이때赌气가 뭘까요? 많이 나와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 노치 잘해요? 노치 이거 잘하면 좀 살기 힘들어요. 삐져 因不满或受指责用任性行动来表示心中有气 삐졌다. 다시 말해서 금천아가 삐져서 내지는 욱해서 울컥해서 우물에 빠진 건 아닐 거고 또한 다下去住着 그냥 물러나서 살다 보니까 或是在井旁边玩 놀다가 失了脚掉下去的 그냥 실족한 걸 수도 있어요. 他在上头拘束惯了 윗전에서 하도 구속을 많이 했는데 그게 습관이 있는데 这一出去 이렇게 나가면 自然要到各处去玩玩逛逛 막 내쫓으면 여기저기 그냥 막 놀러 다니다가 就这样大气的理 그런 게 아니겠어요? 纵然有这样大气也不过是个糊涂人 근데 그냥 그런다 하더라도 얘가 바본 거지. 얘不为可惜 이모가 죄책감 갖고 뭐 아쉬워할 거 없어요. 왕夫人이 点头叹道 위로를 해주니까 고개 끄덕이면서 虽然如此到底我心里不安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구나. 보채가 웃으면서 말해요. 인양 也不劳关心 이모님도 관심을 하느라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十分过不去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게 할 것도 없어요. 不过多赏他几两银子 그냥 몇 푼 그렇게 쥐어주면 发送他 그한테 주면 也就尽了主仆之情了 즉 주인과 하인의 정을 다한 거죠. 이 말은 뭐냐 금천아 자살했고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뭐 걔가 빠져 죽은 거니까 내가 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돈 좀 주면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왕부인이 말하기를 才刚我想了50两银子给他吗 금천아 엄마한테 50两을 은자를 줬다는 거죠. 也要还把你姐妹们的新衣裳给她2件装裹 보세요. 너의 姐妹们은 친언니가 아니라 옛날에는 첩도 언니 동생이라고 하고 친척들도 다 언니 동생이니까 여기 주인들 좀 귀족들이 입던 옷을 줬다. 2 벌을 그 다음에 쫑고로 줬다라고 했는데 쫑고가 뭐냐? 쫑 뭐예요? 어디에다 채워 넣는 거 구어는 뭐죠? 동사로 싸다라는 뜻 쌀 과자. 그러면 여러분이 쫑고라고 하면 문맥상 금천아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 윗전에서 입던 좋은 옷을 2 벌 줘서 죽은 사람한테 뭐 하라고 줬겠어? 수의, 그쵸? 그러니까 쫑고는 난 이 단어를 몰라. 그게 상관없이 문맥상 여기 보세요. 요건 거죠. 只入殓的衣锦이라고 해서 염할 때 수의로 입고 입관할 때 입는 옷으로 줬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예를 보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의를 입히다 수의라는 명사로도 쓰고 그러니까 수의로 준 거다.
단어를 몰라도 문맥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谁知可巧都没有什么新做的衣裳. 누가 알았겠어요. 새로 만든 옷이 없고 只有你林妹妹做生日的两套.林妹妹가 누구냐? 임대옥. 생일 맞이 옷을 2번 했는데 我想你林妹妹那孩子 대옥이 걔는 素日是个有心的. 평소에 마음이 있다라는 게 좀 예민한 애래서 况且他也三灾八难的. 얘가 산자이바나는 단어를 몰라도 느낌상 뭔가 운이 되게 좋다기보다는 운이 더럽게도 없는 아이 같죠? 왜 그러냐면 임대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 댁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임대옥이 몸도 약한데 외동딸인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집에 와 있는데 가복은 좋은데 자기는 뒷배경도 없고 맨날 슬퍼 아프고 나중에 죽어요 임대옥은. 어쨌거나 그래서 얘가 운이 참 없고 뭐 맨날 불행만 있는 애인데 既说了给他做生日 뭐 말은 얘한테 뭐 생일을 해준다고 해도 这惠子又给人去装果 뭐야 또 남한테 수의로 준다고 하면 岂不忌讳 이게 뭐야 금기가 아니겠니 이거 생일 옷인데 이거 갖다 수의를 뭐 기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因这么着 그래서 我才现叫裁缝赶着 이때裁缝은 느낌상 재봉사 불러서 간져서 빨리 만들라고 이턱에 다 하나를 한 벌을 빨리 만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要是别的丫头 丫头는요 여자를 계집애로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인 누구를 봤는데 선생님이 됐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야토라고 하면 욕이에요. 근데 이제 왕부인은 자기 이제 조카뻘이잖아요. 야토면 기집, 이 기집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기집애는 샹다지량 인스 그냥 상으로 그냥 돈 몇 푼 주면 되는데 예정 완了그러면 끝인데 진추알 虽然是个 야토 이때 야토는 그냥 계집애라는 뜻이 아니라 밑에 하인 계집애 뭐 계집애라는 의미죠. 素日在我跟前 평소에 내 옆에 있었다는 게 다시 말해서 금천하는 왕부인을 모시던 하인이었다. 그 다음 比我的女儿差不多 내 딸하고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 딸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口里说着 입으로는 말해도 不觉流下泪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보채가 서둘러 말해요. 이냥 这惠子何用叫裁缝赶去 이모님께서 이번에 뭐타로 재봉사한테 빨리 만들라고 하세요. 我前日到做了2套 제가 얼마 전에 2벌 만들었는데 拿来给他 제가 드릴게요. 지부省是 그러면 일을 줄이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보채의 성격이 되게 온순하고 선량하고 내 거 줄게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이 설보채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홍루몽은 내용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삼국지연유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설보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로 그려야 되냐? 당연히 조설근의 홍루몽의 인물이다. 그 다음 임대옥 나왔죠. 임대옥 아까 되게 연약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댁에 와 있다. 금능 12차라고 했는데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 가보옥 나왔죠.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홍루몽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보면 정무즈, 이메, 치즈, 他容貌丰美举止娴雅 博学多才通达了悟 라고 해서 설보채 성격이 이건데 다 좋다라는 뜻. 설보채는 좋게 나와요. 그 다음 보시면 况且他活的时候 살아있을 때 금천아가 살아있을 때也穿过我的旧衣裳 저의 옛날 옷을 입은 적이 있어서 身量也相对 옷이 치수가 맞아요. 왕夫人이 말하기에 虽然这样难道你不忌讳 이렇게 꺼려지니까 말해요. 괜찮겠어? 했더니 보채가 웃으며 말하기를 姨娘放心我从来不计较这些 저 그런 거 안 따져요 라고 했을 때 비하미는 뭐냐? 부지자오가 따지다, 찌자오는 따지다, 부지자오는 따지지 않다는데 저는 제 옷을 제가 만든 제 옷을 죽은 금천하의 수의로 입히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뭐 싫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몸을 일으켜서 가려고 하는데 왕부인이 망자오러 2个人跟宝钗去 두 사람한테 보채 따라가라고 이제 옷 받으러 가야 되니까
一时宝钗取了衣服回来 이제 가지고 보채가 온 거죠. 只见宝玉在王夫人旁边坐着垂泪 이제 보기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보고 왕夫人正才说他 보세요. 마침 왕 부인이 타를 수어하고 있어. 한번 설명했어요. 수어는 여러분이 아는 수어는 무슨 의미? 말하다인데 원래 누가 누구한테 말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써야 돼요? 또이타 수어, 깐타 수어 해야 되는데 수어 뒤에 원래 비너가 나면 누구한테 말하다는 뜻으로 쓰려면 틀려요. 빙주. 그런데 수어 뒤에 타가 바로 나면 혼내다, 나무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不要说他 그러면 혼내지 마세요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因见宝钗回来了就掩住口不说了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더라. 보채가 이런 광경을 보더니察言观色 말도 살피고 이제 안색도 살피더니 早知觉了七八分 대충 눈치를 챈 거죠. 于是将衣服交明王夫人 王夫人便将金钏儿的母亲叫来拿了去了. 금천 엄마한테 이제 가져가라 한 거고 后事如何 어떻게 되는지는 下回分解 다음번에 알게 될 거다. 궁금증 투척 장외 소설의 특징. 궁금하면 다음번에 계속해서 들을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냐면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모의고사니까 문제 진짜 문제처럼 풀어라기보다는 아 홍로몽의 내용이 이런 식이구나라는 거 원문을 좀 파악하라는 거고요. 이 지금 보면 그 장외 소설이니까 장마다 제목이 다 있거든요. 이 장의 제목이에요. 이거요. 수부 肺腑心诉肺腑心明火宝玉含耻辱情烈死金钏.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제목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수라는 거는 말하다. 페이부 폐부를 찌르다. 그 폐부 마음이죠. 깊은 속. 깊은 속을 말했는데 미호宝玉 복이 미혹이 되고 한치 로칭 치욕을 머금고 리에스 진찬 하면은 열사라는 게 열렬히 죽다가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욱하게 금천하가 우물에 뛰어들어서 자결하다. 어떻게 보면 이 장의 이 회의 내용을 제목으로 축약을 한 거죠. 어쨌거나 왕부인이 왜 울었게 그러면 금천하가 갑자기 우물에 빠져 자살을 해서 취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내용이 어려워. 여기 보시면 유협의 문심조령이잖아요. 여러분 유협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미진남북조. 그렇죠? 미진남북조는 워낙 나라가 많아서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 사람인가? 몰라. 모를 수도 있죠. 우리 미진남북조 사람 중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 배웠었죠. 산문도 배웠었고 전원시인 도연명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동진이잖아요. 그러면 힌트란다. 퀴즈. 도연명보다 유협이 먼저 사람일까? 뒤에 살았던 사람일까? 찍는 거야 막? 대담하게 막 찍었어요. 보세요. 문장 쓰는 거 보면 왠지 훨씬 전인 것 같아.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너무 어려워. 근데 도연명은 동진시대. 그쵸? 위진 남북조 할 때 진나라잖아요. 근데 유협은 송제 양진 할 때 양나라. 다시 말해서 유협이 도연명 죽고 나서도 40-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동진시대에 살았던 도연명이 진짜 쉽게 썼구나. 왜냐 우리 시도 배우고 산문도 보면 오류선생전, 기원정거나 귀거래사 이런 거 보면 도연명 글은요 지금 봐도 쉬워. 되게 쉬워요. 그런데 옛날 우리만 느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양나라 뭐 태자도 보면은 너무 재밌고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 사자성어 배울 때 사전에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 뭐예요? 아이 부실셔. 그렇죠? 그게 바로 도연명과 관련된 사자성어예요. 너무나 재밌고 쉬워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아예 부실셔. 너무 사랑한 나무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그게 도연명에서 나온 사자성어거든요. 그만큼 도연명이 쉽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유협의 글이 어렵다. 왜 어렵냐? 문학 비평설에서. 어쨌거나 위진남북조의 유명한 문학 비평서다. 여기서는요 역시나 여러분이 이 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보세요. 이 글은 유협의 문심조령 원도편에 들어가 있어요.
원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언제 한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한유, 그쵸? 한유 원도 있잖아요. 제목은 똑같아. 근데 그 원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왜 그 한유 배울 때는 그 원도라는 게 도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논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유협의 원도는 문장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문장이란 뭘까? 그 문장이라는 게 뭘까? 요약을 하면 유협은 문신조령 원도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人们有敢于自然界万事万物而写的文章也应是自然之道的产物. 사람은요, 자연계 만물에서 뭔가 느낌을 얻어서 문장을 쓰게 되니까 당연히 그 문장에는 자연의 도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은 자연의 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应具有美的文采, 반드시 문장이라는 건 유협은 문심조령에서 문장은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가 항상 화두가 되는 게 문장을 쓸 때 내용이냐 형식이냐 시험에도 나왔고 되게 많이 나오고 아주 다양한 문장에서 얘기를 하죠. 다 다르게 주장을 하죠. 뭐가 정답은 없는데 유협은 최소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문장의 아름다움은 일단은 잘 보셔야 돼요. 아름답다 그러면은 문체가 아름답고 형식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유협이 주장하는 아름다움은 자연의 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시험에 구양수 문학주장 뭐였죠? 매성유 시집서에서 시, 정얼허공, 한유, 부핑저밍, 그쵸? 사마천, 파펀주수 했죠? 유협은 문심조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학은 내면 세계의 외적 발로. 좀 어려운 말이죠. 내면 세계의 외적 발로. 그러니까 내 내면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나오는 거고 내가 내면이 추악하면 추악하게 나오는 거고 내면 세계의 외적 발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양관 두야라고 했어요. 양관, 고개를 들어서 빛을 보고 부차 한장, 고개를 숙여서 한장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것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본다. 꺼비띵웨이, 하늘은 높고 땅은 낮고 이미 그게 띵웨이. 하늘은 높고 땅은 있는 건 띵웨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고정불면. 그리하여서 량이지성이 양의가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한번 다시 봐요. 그 다음 오로지 ren, 찬지, 사람은요 성령이 서로 몸에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생겨나는 것인데 영성, 천지의 영성이 사람의 몸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삼재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 영성, 뭐 기독교인 분은 많이 들었겠지만 어떤 사람의 지혜, 능력, 총기, 영성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기운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되게 추상적이죠. 중요하지 않게 생겼죠.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장에 대해서 유협이 어떻게 보는지만 캐치하면 돼요. 이걸 여러 번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협의 문심조령 원도편에서는 문장이라는 걸 내면세계 외적 발로로 받고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구나. 그것만 건지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사실상 사상이 있는 천지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이거죠. 오행, 으뜸, 시天地之心 천지의 중심이다. 그 다음 신생儿眼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게 뭔가 생각 있잖아. 생각이 있으면 말이 선대요. 말이 선다는 게 뭔가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이 쓰게 되면 문장이 분명해지게 되고 그게 자연의 이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몇백 년 전에 1500년 전에 지금 문장은 뭘까? 왜 쓸까? 지금 우리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옛날 사람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라는 건 생각이 먼저 생각나고 이거 말로 하다가 문장으로 담으면은 그게 자연의 이치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게 문장이구나라고 유협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협의 문심조령 중에서 이 말이 되게 유명하다 하고서 네모해놨죠. 신성而立言, 严厉而文明,自然之道也.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사상은 문장의 영혼이다. 일단 생각이 있어야 문장을 쓰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건 영혼의 매개체다. 말하려면 뭔가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지. 말이 안 나와. 뭐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언어가 되게 잘 나오고 당연히 문장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각이. 빵지완빈이라고 했어요. 만물에 빵이라는 건 접근하다, 인접하다, 다가가다, 기대다. 즉 만물에 기대어서 동즈제원 동물, 식물 모두가 뭐가 된다? 문양이 되고 이때 문양이라고 하는 거 원래 처음에는 문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양할 때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이가 되는 거고 롱펑이 자오회 정루이라고 했어요. 용과 봉황이 다채로운 색상으로서 정 보여요. 상서로운 모습을 보여요. 루이는 상서로워서 상서로운 모습을 정 보이고 호랑이, 표범, 그 다음에 이빙, 웨이, 닝즈, 알록달록한 문양으로 그들의 용맹한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구름, 그 다음 오색 찬란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요. 여위 화공之妙 화공의 능력, 솜씨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이 만들어오는 문양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 인공적으로 하는 걸 능가할 만큼 아름다운 거. 그래서 초목은 삐화라고 했는데 이때 삐라고 하는 거는 장식. 화라고 하는 거는 꽃하고 통해요. 옛날 말은. 초목은 일부러 장식해 놓은 것처럼 오다의 진지양주치 공인의 솜씨가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 자연의 아름다움은 공인이나 화공이 만들고 그리지 않아도 그걸 능가할 만큼 아름답다. 중요한 건 자연의 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최고고 말이나 문장도 그거에 따라서 나오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어찌 外是盖自然而 외부에서 장식한 것이 자연이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외부에서 장식한 거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내부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죠? 至于 뭐뭐로 말할 것 같으면 林赖结响 林赖 즉 린이라는 건 숲, 라이라고 하는 건 옛날 악기라는 뜻도 있고 소리가 나다. 즉 숲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그게 소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띠어루 위스라고 해서 통소라던가 소리라던가 이거와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 샘물,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운율을 만들고 그 다음 조화를 이루면서 지오황 이렇게 어떤 종들이 울리는 소리처럼 울리는 게 모두 뭔가 일부러 만들어낸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거라서 중요한 건 그리하여서 꾸 나오면 수어이로 해석하랬죠. 行立者 짱정이 뭐예요? 형체가 만들어지면 성률이 나온다. 이 말은 뭘까요? 형체가 만들어지면 성률이 나온다. 피리를 길게 만들면 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이 그런 모양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모양 형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문장이 나오게 된다. 문양이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장도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체, 문장, 문의에 관련된 건데 비에서 나오는 유희라고 하는 사람은 성명은 말 그대로 문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문인데 그럴 문인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호이지 종찰 여러 가지 색채가 호이라는 거 모이는 거 지도 모이는 거 그래서 이로써 이루는 거 뭐를 진쇼 우리 보통 금수강산이라는 말 하죠. 금수라는 거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는 거고 거지 종즈 뭐예요? 여러 글자들이 모이고 합쳐서 이로써 뭐가 만들어진다? 스이, 사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마치 루 원시오란예 문수라는 거는 문장이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다 라는 거. 다시 말해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글자들이 모여서 문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보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유압의 문심조령 원도편에서는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건 자연의 도가 자연스럽게 발로 내적 세계 외적 발로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한유의 글에서도 내적 세계 외적 발로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이거 유압의 원도 문심조령에서 배운 거잖아요. 근데 한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한유의 송맹동야서에 보면은요. 어느 부분일까? 이 부분. 이건 거죠. 우리 뽀핑 저밍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초목도 소리가 나고요. 뭐가 물도 이렇게 튕기면 소리가 나고요. 금속도 소리가 나고요. 사람의 말도 역시 그러하다. 有不得已者而后言이라는 건 부득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나온다. 하다가 내적 세계, 외적 발로가 된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게 송맹동야서에 나온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뽀핑 저밍으로 나왔지만 유압의 원도하고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문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까 방금 봤던 유압의 원도도 문장에 대한 그 어떤 주장. 그러면 이건 우리가 형식이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적 세계에 이거랑 되게 통하네요. 이 글하고. 내적 세계의 외적 발로다. 한유도 송맹동야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유압도 원도편에서 자기가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다 보면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표현되는 게 그게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만 주장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현당대 문학 볼게요.